1992년 한 남자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톨벗. 그가 남긴 단 한 권의 책 홀로그램 우주는 우리 모두의 세계관의 기초를 뒤흔드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저 개인의 의식이 투영한 이미지일 뿐인가? 그는 평생 질병, 죽음, 의식, 현실이라는 문제 위에서 고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평생 주장해온 핵심은 이렇다. 의식은 몸과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며 현실을 창조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은 질문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자신의 병을 치유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다루려면 우리는 먼저 그가 남긴 사유 그 자체를 탐험해야 한다. 그의 책은 단순히 특이한 가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지, 현실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철학적이고 영적이며 과학적인 탐구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현실을 만들어내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실체라고 여기며 삶을 구성한다. 돌은 단단하고 물은 흐르고 몸은 병들고 죽는다. 그 어떤 것도 의식으로 바꿀 수 없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과 인지과학의 일부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킨다. 첫 번째, 물질은 실제하지 않는다. 물질은 정보의 패턴이자 파동일 뿐이며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현실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다. 현실은 관찰과 해석에 의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재구성될 수 있다. 세 번째, 의식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다. 의식은 현실을 해석하고 조직하며 투영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 세계라기보다 의식이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한 경험적 패턴이다. 즉, 눈에 보이는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가짜라는 음모론적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현대 정보론과 양자 이론이 제안하는 관점의 확장이다. 홀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다. 부분 하나가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다. 깨진 조각 하나에 이미지 전체가 축소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톨벗은 이 원리를 의식, 신경계, 우주 구조 전반에 적용한다. 뇌는 기억을 특정 부위에 저장하지 않는다. 기억은 파동적 형태로 분산 저장된다. 뇌 일부가 손상되어도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따라서 개별 신경세포는 전체 기억 체계의 축소판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개별 신경세포는 전체의 작은 축소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델은 우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의식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축소판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라는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축소판인 것이다. 이것은 신비주의적 상상이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의 뇌과학자 칼 프리브럼의 연구와 연결된다. 그에게 뇌란 홀로그램적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그리고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말한다. 우주는 분리된 존재들의 집합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에서 분화된 것일 뿐이다. 결국 톨벗은 이 두 관점을 결합하여 하나의 통찰을 제시한다. 우주, 뇌, 의식은 동일한 패턴의 홀로그램 시스템이다. 톨벗은 세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물리적 세계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의식에 투사된 이미지이다. 영화가 필름과 빛의 간섭으로 하얀 스크린 위에 펼쳐지듯 현실은 의식과 정보의 간섭이 투사된 장면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간섭 패턴이 의식의 해석을 통해 형태, 색, 의미를 얻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석을 현실이라고 부르고 현실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현실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해석적 현상이다. 우리의 의식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을 해석하여 보여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인 것이다. 동일한 세계를 살아도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하는 이유다. 톨벗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의 의식은 현실을 해석하기만 하는가? 아니면 현실을 창조하는가? 그의 답은 명확하다. 의식은 현실을 창조한다. 어떻게? 의식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형태화하여 경험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발생시키는 존재다. 인간은 숨겨진 우주의 설계도를 읽고 그 도면을 삶의 형태로 펼쳐내는 창조적 매개체다. 톨벗은 극단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림프종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환자. 그 환자는 새로운 항암제가 자신을 살릴 것이라 완벽히 믿는다. 며칠 만에 종양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후 그 약이 효과가 없다는 기사가 나오자 종양이 재발한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식염수를 신약이라고 속여주사한다. 그리고 다시 종양이 사라진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약이 완전히 무효라는 기사가 나오자 그는 급속히 약화되어 사망한다. 이 사례는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낸다. 그를 치유한 것은 약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를 죽인 것도 믿음의 붕괴였다. 이것이 플라시보를 넘어선 노시보 효과다. 부정적 믿음은 생명을 파괴한다. 톨벗의 핵심 결론은 이렇다. 현실은 믿음의 진동에 맞춰 생성된다. 긍정, 확신, 희망이 우주의 특정 정보 패턴과 공명하면 그 패턴은 경험으로 물질화된다. 두려움, 결핍, 절망 역시 마찬가지다. 우주는 우리 감정을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반영하는 구조물이다. 따라서 내가 삶은 고통이라 믿으면 고통의 현실에 진입하고 내가 세계를 기회라 믿으면 기회의 현실로 진입한다. 같은 세계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는 이유다. 톨벗은 말한다. 우주는 콜라주다. 하나의 우주가 있지만 그 우주에서 해석 가능한 현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은 그 가능성의 바다에서 특정 주파수를 선택하고 투사한다. 라디오가 수많은 채널을 선택하듯 생각은 안테나이고 감정은 주파수이며 믿음은 동조장치다. 우리는 우주라는 정보장에서 특정한 현실을 선택해 삶의 스크린으로 재생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홀로그램을 살아간다. 홀로그램 우주는 1991년에 출간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과학과 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탐험가로 보았다. 그는 두 번째 책에서 이 이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다루려 했다. 그러나 1992년 그는 림프종으로 세상을 떠난다. 이 사건은 많은 질문을 남겼다. 의식이 몸을 바꾼다며 주장한 사람이 왜 병으로 죽었는가? 그의 메시지는 미완성이었는가? 아니면 완성되었기에 떠난 것인가? 일부는 말한다. 그는 단지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마쳤다. 이것을 믿든 말든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 그가 남긴 사유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의 현실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도록 부르고 있다. 톨벗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당신은 현실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어떤 현실을 믿고 있는가? 어떤 진동을 삶 속에 발산하고 있는가? 어떤 세계를 선택하고 있는가? 슬픔, 두려움, 결핍에 동조한다면 그 진동에 맞는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평화, 희망, 기쁨에 동조한다면 또 다른 현실이 열린다. 쉽게 말해 당신의 내면이 곧 우주의 선택 장치다. 믿음 하나가 의식의 흐름을 바꾸고 현실의 구조를 재조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톨벗은 말한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축소되어 있는 존재다. 이것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다. 당신의 생각은 파동이다. 당신의 감정은 진동이다. 당신의 믿음은 코드다. 그 코드가 당신의 삶을 구성한다. 따라서 원하는 현실을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믿고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발생시키는 존재가 당신이기 때문이다. 오늘 당신에게 묻는다. 나는 어떤 현실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파동을 발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우주를 투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 나는 지금
나를 어떤 존재로 정의하고 있는가? 톨벗이 남긴 책은 하나뿐이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텍스트는 독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깨어나라. 당신은 주인공이다. 당신은 창조자다. 그리고 아마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진 가장 큰 유산은 이것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만큼의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더 깊고 유익한 콘텐츠는 저의 칼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칼럼은 유튜브 프로필에 위치한 링크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창조됩니다. 감사합니다.